네, 반갑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만기일인데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세 보이다가 이제 조금씩 오후가 되면서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은 없지 않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매도,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아침 시황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소식 덕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이 허용되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흐름들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상승폭은 약간 둔화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강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도 업종군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뭐 화장품, 그 다음에 그 여행, 그리고 카지노, 숙박, 면세점 뭐 등등등 애기용품들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돼서 그동안 나쁜 악재성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지금 자리에 걸쳐지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해 드렸죠. 어제 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21선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압박감이 좀 생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려가더라도 많이 내려가지 않고요. 유지를 좀 해준다 그랬죠. 2600포인트 전후로 하는 움직임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아침에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원래 만기일은 마지막까지 그 변수로 인해서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은요, 아침 시점에서 뚝 떨어진 이후에 일단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 흐름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을지는 수급이 뒷받침되거나 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아침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리오프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잡기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2600포인트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천천히 오후 늦은막히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주말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장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변동성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 월요일이 지금 끼어있는 징검다리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휴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16일 정도에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해보니까 이런 것들 오늘 오후에 보시면서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넘어섰어요.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아래쪽 지지라인대를 급하게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위쪽 라인대에서 저항은 지금 돌파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어야 좀 봐야 되겠죠. 2차전지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 시장에 활기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 저항이 있고요.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박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늘 전략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다시 순 매도로 바뀌었죠. 방향이 어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바로 매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한 움직임에서의 매수였고요. 오늘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어내는 형태로 시장의 포지션만 유지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은요,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 다음 방향성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 갈 길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도가 그렇게 크게 압박적이지 않은데 지수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조용해진 그런 모습으로 얌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얄미운 모습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 좀 있고요. 또 중소형주들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남아있던 악재들이 다 걷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소멸 이후에 주가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네. 삼성전자, 지금 뭐 LG에너솔루션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 제외하고는 다 하락입니다. 네, 셀트리온도 조금 올랐긴 했군요. 자, 근데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은요, 아침에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아침엔 거의 전멸이었어요. 네, 다 그냥 푸르딩딩한 모습이어서 그냥 뭐 볼 거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권이기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바닥을 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둥 떠있는 시점이잖아요. 지지선 때와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잡으려면은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급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나 여기서도 올라갈 거야. 나 바로 올라갈 거야. 니네가 기다린 거기까지 안 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팡 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좋은 재료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정도는 좀 여유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니까요.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뭐 삼성물산 팔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대요. 네, 그런 모습도 좀 있긴 한데 뭐 당장 큰 영향은 없어 보이고요. 자, KB금융, 은행주들 지금 모양새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잘 들어왔어요. 신한지주 역시도 마찬가지 잘 포지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리실 분들은 은행주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조선주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직은 조정이 본격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을 약간 피할 수 없는 그런 구간까지 들어왔지 않나라는 판단 좀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LG전자도 오늘 좀 떨어졌는데요. 바닥권이에요. 저점권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네, 계속 연속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찔끔찔끔 계속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계속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데 조선주도 약간씩 좀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은 눈에 거슬려요. 그죠? 예, 계속 떨어지게 되면 뭔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에코프로가 오늘 5%대 상승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0.7%. 에코프로 BM은 이제 단기 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도 조금 올라갔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PSP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전기전자 쪽에서 약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좀 부담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이 잘 가게 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이번에 자동차주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 여기 스킵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어제는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주도 업종군 쪽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형태 또 리오프닝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세 보이는 거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거 또 신고가 또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고 뭐 관련 종목군들 또 움직이는 모습이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이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엄한 데로 분산되고 있어가지고요. 약간은 네 전기전자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2차전지하고 바이오 쪽이 대체적으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는 모습이고요. 이거 어제 시간에서 좀 올랐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그냥 파라다이스 오늘 상한가 가는 겁니까 생각했는데 상한가는 아니고요. 근데 많이 올랐죠. 16%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GKL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은 대체적으로 잘 오르고 있죠. 이건 조금 있다가 네, 좀 더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에서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팽팽해졌어요. 416개, 420개 정도가 오늘 상승 포인트고요. 460개 정도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 68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 827개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 패턴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거는 오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개선된다거나 흐름이 전환이 되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오전 상황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조금 밀려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하락률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 상위 쪽에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주. 와, 이게 엄청 기네요. 요게 이제 또 오늘 이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스펙주들 좀 움직이는 거 있고요. 얘네들 피우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입니다. 토니, 모리, 이츠, 함불,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 어제 이어서 치고 나가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네,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제조, 네. 롯데 관광개발까지, GKL도 지금 20% 넘어가 있고요. 마녀공장. 마녀공장은 근데 여기 또 어이없게 끼어드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관계없어. 우린 일본이야. 막 그렇게 부르짖다가 중국 쪽 얘기 나오니까 또 그냥 언급게 또 끼어드는 것 같은데요. 뷰티스킨, 아모레 G도 오늘 올라갔고요. 전부 다, 오늘 상승 포인트는 전부 다 그냥, 네. 뭐 화장품이에요. 네, 화장품.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끼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LG건강도 14%. 네, 이 중국 쪽만 풀리기 시작하면 뭐든지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아난티도 급하게 올라갔고요. 네, 이런 부분들. 오늘 여행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호텔신라, 노랑풍선 뭐 이런 것들. 제로투세븐도 영역 관련주 올라갔고요. 네. 대창은 저거죠. 네. 그 초전도체 관련한 그 다음에 스킨앤스킨,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오늘 상승한 종목은 56개 종목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 밑에 쪽까지 한 9%대까지 해가지고요. 전부 다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뭐, 네, 카지노, 뭐 숙박, 면세점 다 이런 쪽으로, 네, 10% 이상 상승 종목은 굉장히 많지만 리오프닝이 꽉 잡고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고 계시면 계좌가 좀 편안할 것 같긴 합니다. 뭐 반도체에서 좀 떨어지고 뭐 이것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요. 계좌가 플러스 나는 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제법 있는 관계로 네, 그동안 좀 뭐 골치 아팠었던 그런 골칫덩어리 종목들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지죠. 네, 2.73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간 모습 좀 있었고, 그렇지만은 리오프닝 주들이 워낙 위쪽으로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상승 포인트는 2.7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한 1% 밑에 정도가 아닐까. 네, 그 제거하고 나면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1% 밑에 상승률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 제거하고 나면은 그다지 네, 좀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종목군들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하락률 상해 볼게요. 네, 지금 대부분 ETF 쪽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YN텍, 뉴보텍, 자연과 환경, 원익 IPS, HPSP, 파크 시스템 뭐 등등등.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지지선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요. 31,000원 정도 라인대로 악재 소화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생각됩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서남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요. 카프로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정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특이하게 눈에 보일 만한 건 없어요. 하락 포인트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2.56% 그것도 마침 덕성이 걸렸네요. 덕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거잖아요. 그 초전도체 네 그런 쪽이고 애경 케미칼은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요것도 뭐 나도 2차전지요 어쩌요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얘는 또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 좀 하시고요. 아무튼 2.56 그러면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 리오프닝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계좌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비중이 조금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서 뭐 당장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뭐 여유 있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매 동향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뭐 다시 이쪽 집중되어 있네요. 그죠? 리오프닝 쪽으로 쫙 집중되어 있고요. CJ도 어느 정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J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CJ가 소비 쪽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CGV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영업을 건 아니지만 네, 같이 포함돼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있지만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역시 마찬가지 2차전지 쪽 집중입니다.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신세계 생활건강 대한항공 에코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2차전지 쪽, 아니 2차전지 아니죠. 그 리오프닝 쪽으로 관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강원랜드조차도 네, 강세를 보입니다. 단기적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실적 좋아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뭐 이 국내 카지노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국내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저쪽 외국 카지노 쪽은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GKL 많이 올라갔지만 이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는 삼성전자, 크래프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시장은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멈출 것 같다 보여져요. 오늘 크게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요 정도 시점에서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더 급하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는 어렵죠. 지금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관망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 대응보다는 관망하시면서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전에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잘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모시고 마감 시간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